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상군에게 이제 숙제를 50개씩 모르는 걸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적어보라고 했냐면, 이제 상군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또 다른 이런 진도를 나가면, 요 나갔던 거를 다 확인하면서, 본인이 풀 수 있는 거는 그냥 제끼고, 좀 어렵거나, 안 풀릴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문제도 쓰고 해설도 쓰면서, 문제는 물론 요점 정리해서 쓰겠죠. 해설도 본인이 필요한 걸 쓰겠죠. 그래서 본인이 해설을 봐야 느꼈던 거 따로 정리하고, 모르는 거 따로 정리하고, 모르는 거는 추가로 써서 수학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해설을 보면 알겠는 거는 체크해 놓으면 제가 쪼르륵 설명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수학 연습장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이 공부 시작하는 시간을 쓰라고 한 거는 잘 썼습니다. 잘 썼고요. 두 번째 보니까, 자, 4분 9초나 걸렸네요. 4분 9초나 걸렸으면 이거는 현장 시험에서는 이렇게 4분 9초 걸리면 못 풀거든요. 예? 생각을 4분 9초면. 그럼 모르는 거면 따로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4분 9초를 해서 맞췄습니다. 이거 맞힌 거죠? 네. 맞췄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때는 이거 못 풀어요. 4분 9초 걸려서는. 그러면 4분 9초 걸리지 말고 이거를 그냥 체크를 해놨다가 정리를 해놓고, 뭐 때문에 이거를 4분 9초가 걸렸고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적어놓는 게 필요한데, 근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공자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더니 배움만 갖지 못하다. 차라리 배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배울 게 많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운 이후에 다시 배운 거를 생각해 보는 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군의 특성이 학은 대충 하고 습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단련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배우는 게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습을 하면서 자기는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모른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천재적으로 이걸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낸 건데, 4분 9초라면 말도 안 되거든요, 한 문제가. 그럼 몇 분이면 적당할까요? 자, 그러니까 1분 30초 걸리면 당연히 이게 1분 30초가 왜 걸렸죠? 이거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데 1분 30초. 오케이. 그러면 뭐 1분, 2분? 그러니까 봤을 때 20초 안에 풀 수 있는 건 안 써도 되고. 네네. 그러면 보통 20초 넘어서 1분 정도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건, 그랬더니 풀렸다. 그럼 1분에서 1분 30초 걸리는 거는 뭐 풀어도 상관없고. 2분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2분이 걸릴지는 모르죠. 써봐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하게 해서 본인이 감을 찾아야죠.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어렵다. 이런 거를. 그러면은 몇 분 걸리면 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내가 지금 못 푸는 거고, 어떤 거는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38번은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나요? 맞았어요, 이거. 맞았나요? 이거 X 친 거예요. 그래프 바꿔가지고. 다시 그려가지고 풀었습니다. 39번 1분 42초 걸려서 간단한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상군 연습장을 봐서 복습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뭘 못하게 했냐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만 쓴 거예요. 계산만 쓰면 이 계산을 왜 써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써놓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했는지 체크도 해봐야 되는데, 계산만 덜렁 쓰고 나중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고려 안 해가지고 문제의 요소들을, 여기 써있는 요소를 고려 안 해서 빼먹고 틀릴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문제를 안 써서. 그 다음에 5번째를 이렇게 보니까 1분 20초, 1분 33초. 이거는 어디 틀렸어요? 이거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자기가 틀렸다고 그랬으면 그 과정을 분석해갖고 어디가 틀리고 왜 틀렸는지 이렇게 분석해놓은 건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거 빠졌어요. 언제 해결하려나? 대학 붙은 다음에 해결하려나? 그쵸? 예. 왜 틀렸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죠? 다음에, 자, 42분, 4분, 2분, 자, 그리고 1분 8초. 1분 8초인데 이건 틀렸네요? 근데 답만 딸랑 썼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틀렸는데 답만 썼네요? 근데 왜 틀렸는지 안 나오고, 문제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습장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는 굉장히 긴 걸 풀었고, 2분 5초에 풀었고, 1분 18초에 풀었고, 틀렸고. 그러니까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도 안 나오고,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XX 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거 틀렸으면 이 맞은 건 어딨나요? 답은 해설은? 이쪽? 아, 이거예요? 네. 틀린다, 이거는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틀릴 만한 걸. 자,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연습장이고요. 저는 노트를 써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틀린 것만 다시 문제하고 정답하고 정리하는 게, 이게 노트거든요. 그래서 이 틀린 거를 저 노트 정리를 하고, 노트 정리를 요약한 게 수학의 핵심 기술, 핵심 요약된 내용들, 개념들을 전부 다 모아보기를, 틀린 거를 바랬는데, 연습장을 써서 50문제를 한 다음에 숙제 다 했다고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 푸는 건 맞다는 거죠. 근데 틀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했으면 이게 숙제한 거예요?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풀어온 거고. 어디 있냐고 이거요. 고치고 맞는 거. 해설 안 봐요? 보죠. 그럼 어디 있어요? 빨간색으로 옆에 쓰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36초 통치. 그 시간 쓰는 건 좋은데 틀린 거를 왜 틀려서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지 그래서 핵심이 뭔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쭈루룩 해갖고 27, 28, 50개인데 몇 번까지 한 거예요? 28번까지. 도중에 모르는 게 4개 있었고요. 그럼 28번까지 했는데 모르는 게 4개예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틀린 거 답은 어디 있어요? 틀린 거 답이요? 네. 이 X 친구 틀린 거. 답이나 해서. 그것도 써요. 네네. 그거 써요가 아니라 이렇게 연습장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히 맨날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 다음에 틀린 거, 모르는 거 이런 거를 노트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짜서 노트를 달아야 하든지 틀린 거 다시 푸는 문제, 모르는 거 쓰는 문제 합쳐서 50개를 하든지. 아니,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해놔야 나중에 이 노트만 갖다 주면 선생님이 이거 노트를 계속 풀어줄 거 아니에요, 통째로?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없거든요? 이거 좀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본인이 혼자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 요 문제를 이렇게 문제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요점을 이렇게 썼으면 이게 만약에 띄엄띄엄 썼으면 그 옆에다가 요거에 대한 풀이, 요거에 대한 풀이, 요거에 대한 풀이, 요거에 대한 풀이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노트를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 풀다 모르면 여기다 참고사항, 여기다 참고사항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수학을 풀었는데 수학을 풀고 또 잊어버렸대요. 그럼 그 핵심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핵심.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심화를 안 나갔는데 이 문제 유형을 틀렸을 때 이걸 빠르게 풀을 수 있나? 못 푸나? 이걸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못 푸는 거는 따로 써보고 풀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너무 쉬운 건 빼고 나머지는 실제로 풀어보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도 쓰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푸는 건데 문제는 뭐냐고요? 이거 문제를 보면 바로 손을 대서 막 정지 않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풀어줘야 아는 건데 이런 연습이나 단련이 부족해서 이걸 시키는 거거든요. 연습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고 단련보다는 생각하는 걸 더 위주로 해요. 생각하는 걸. 수학은 생각이 아니라 연습과 단련일 수도 있는데 생각은 강하다는 거죠.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 때까지 생각하고 알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에 5분씩 해가지고 10개 풀면 50분이네요. 4분씩. 그러면 15개 풀면 50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풀어요? 나머지 15개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서 항상, 그러니까 실전 시험을 보라고 하기가 무서워요. 왜? 항상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고 풀었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시험 보면 천천히 생각하면 해설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연습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되게 익숙하게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뭘 반복하냐? 어떤 문제로 할 거냐? 그랬더니 없대요.
자, 그러면 그 저번에 진도 나간 거에서 다시 풀 거 다 확인해놨어요?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질문한 거나 다시 풀 거? 했어요? 질문한 건 다시 체크했는데 다시 풀어야 할 거는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질문할 거를 다시 하나씩 보면서 다시 다 풀어보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한대요, 새 책을. 그럼 새 책을 사면 다 어려워요? 그럼 딱 눈에 보자마자 이거 쉬운 것도 있고, 이걸 자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 누나 보면 이렇게 풀면 답이네 하면 넘어가더라도 요것만 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건 시간 낭비고. 그럼 요거는 풀어보고, 빨리 풀어봤어. 그래서 됐어. 그럼 오케이. 한 문제로 치는데, 이걸 풀었는데 못 푸는 거, 틀린 거 따로 쓰는 노트. 이거는 딱 봐도 모르겠어. 1분을 봐도.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문제하고 해설을 다 써놔야 선생님한테 나중에 제출하는데 종이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노트로도 제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합쳐서 50문제면 이 진도를 보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시켰더니 그냥 50문제 풀었어요. 연습장에다가. 연습장을 내라는 게 아니라 뭘 내라고요? 노트를 내라고요. 공부한. 그러면 이건 공부 아니냐? 공부 맞는데 이건 정리했어요. 다시 보기 위해서 이거 썼어요. 그럼 다시 볼 방법도 없네요. 다시 볼 노트가 어딨냐고. 다시도 보고 정리도 하고 선생님 나중에 수업도 듣고 그래서 요거만 해결하면 그 책을 나중에 편안하게 다시 풀더라도 순식간에 이건 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걸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50문제라는데 왜 30개 했어요? 50문제인데요? 어떻게 50문제예요? 46문제 해가지고 4개를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거는 내가 이렇게 따로 모르는 게 적어놨죠. 이걸 모른다고? 네. 되는 법 없음. 근데 해설 안 봐요? 모르면 막 찾아봐야지. 모르는 건 그 종에다 써가지고 제출했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 해설 봐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걸 조절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설을 보면 안다. 그럼 이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해설을 봐도 모른다. 그럼 이해조차 안 된 거예요. 요건 이해했으니까 이건 반복 단련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말았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공부를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건 당연히 다시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거는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을까라고 하면 여기서 비어있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추가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쏘쏘늘 쏘늘.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딱 모르겠으면 이거 써갖고 줘요. 그럼 다 설명해줘요. 그럼 혼자서 이 모르는 걸 해결하는 건 어떡하려고? 이거는 큰 거, 개념이나 몇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이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는 굉장히 여러 개를 생각해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이렇구나 하고 한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됐을 때 혼자 생각해봐야 되는데 막 처음서부터 혼자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시킨 거거든요. 네. 눈산동 동아쌤입니다.